안녕하세요. 교육 조건의 평등, 이어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알아봅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 우리 아이는 꼭 저 학교에 들어가야 돼. 우리 아이는 꼭 저 동네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교사의 질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거든요. 환경이 확연히 다르면 성취도 달라지죠. 자, 앞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보장적 평등을 정책으로 실시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죠. 뭐가 문제지? 이제는 학교 간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콜맨에 따르면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어체로 쓰여 있으면 좀 복잡하게 들리죠? 무슨 말이냐?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 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다.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해야 평등이다. 모든 과정이 평등해야. 그래서 교육 조건의 평등을 과정의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개념상으로는 교육 조건의 평등권과 같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고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 다시 말해서 학교 간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 과정 등에 있어서 차이를 없애는 정책을 시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간 성취 격차가 줄어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었겠지? 확인해야죠. 학교 간 조건의 차이가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명 콜맨 보고서인데요. 콜맨 보고서의 결론은 예상을 뒤엎고 학교 간 교육 조건의 차이는 성적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 그리고 친구 집단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었죠. 콜맨 보고서에 대해서는요, 따로 올린 강의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사람은 그 강의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간 교육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조건에 반비례해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했는데 그게 성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낭비라는 말이네. 조건의 평등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하냐? 콜맨 연구가 미비한 점도 갖고 있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학교 간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 이유를 말해줄게. 교육 조건의 평등화는 그것이 성적 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도 중요해. 왜냐고? 학생들은 누구나 같은 교육 조건 아래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교육에는 성적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자, 학교의 교육 조건의 평등이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학교 간 격차가 여전하다니 이젠 어떡하지? 이젠 좀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교육 결과의 평등관입니다. 교육 결과의 평등으로 들어갑니다. 교육 결과의 평등은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인데요. 결과의 평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소개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형성돼서 결과의 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서요. 조금 풀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각급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 지식이 있죠. 그런데 학생이 매일 학교를 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배워야 할 필수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매우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누구는 배운 것이 거의 없는 채로 졸업을 하고 그러면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똑같이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배워야 할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은 다 배워야 하니 적어도 누구나가 최저 능력 면에서는 격차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학력 평준화 방식을 뜻합니다. 극단적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중학생인데 한글을 못 읽는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건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웠다는 뜻이죠. 결과의 평등이 말이야.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성취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자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하던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겠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여보자는 거야. 보통 차별은 약자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결과의 평등에서 보면 그 반대니까 일종의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어. 결과의 평등화를 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의 교육 우선 지역 사업,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비슷한 이름의 여러 사업, 프랑스의 교육 우선 지역 사업, 한국의 교육 복지 우선 지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왔죠? 교육 우선 지역, 교육 우선 지역 사업,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은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보상교육 차원에서 시행된 것들입니다. 보상교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시행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교육과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강의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